제가 20년 동안 틱장애를 치료하면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가 왜 생기는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약간씩의 문제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틱이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문제 때문에 지금 틱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뇌가 발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균형한 부분들을 가지고 발달합니다. 이 불균형이 약간의 차이인 경우들은 이게 개인의 특성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과 관련된 쪽에 뇌는 잘 발달이 되고 왼손과 관련된 쪽은 발달이 좀 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른손잡이가 이제 우리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발달 과정에서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신경이 좀 삐걱거리는 현상들이 좀 드러나는 게 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뇌가 발달할 때 이런 이제 차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데 선천적으로 이제 약한 신경 쪽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발달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차이가 자꾸 벌어지겠죠.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날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어떤 날은 조금 덜하고. 근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크면서 좋아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벌어지면서 신경 간의 이런 오작동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틱이라는 게 그냥 크면서 사라져 주면 좋은데 크면서도 이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친구들은 오히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틱장애에 사용하는 이제 정신과 약물들은 이 틱 증상 자체를 조금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진통제를 쓸 때 사실 통증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진통제를 먹으면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틱이라는 이제 어떤 신경작용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틱장애 약은 기본적으로 1년, 2년 이상 사용을 하면서 스스로 신경이 발달하면서 틱이 사라지길 기다리면서 약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약물이 뭐 무조건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틱이라는 게 나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 아이들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왜 자꾸 눈을 깜빡이니? 예. 수업 시간에 너 자꾸 왜 소리를 내서 수업을 방해하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틱으로 인해서 2차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2차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정신과 약물을 써서 틱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틱 증상을 일단 좀 눌러놓은 상태에서 약한 쪽의 신경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부분들이 균형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방법도 필요하겠죠. 일단 이제 틱이라는 증상은 쉽게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틱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이 신경의 흐름들이 뭔가 막힌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약간 보상작용이에요. 답답하고 불편한 이제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는 저기 좀 어떻게 해결해봐. 저기를 어떻게 움직이든 소리를 내서든 저기를 움직여서 신경이 막혀있는 정체된 걸 좀 해결해봐 라고 이제 신호가 막 내려가는 거죠. 그거를 그냥 억지로 참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에서 마저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데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건 부모님이 지적해서 못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틱을 하는 걸 그냥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집중력이 뭐 약하다든지 뭐 무조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틱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뇌 발달 과정에서 이제 불균형 요인들을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불균형 요인들이 이 뇌 발달 과정에서 집중력 발달이나 학습 능력 발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틱이 있는 친구들은 안에 숨어있는 이제 불균형의 문제들을 사실은 같이 살펴봐 줘야 되고요. 그 불균형의 문제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집중력 문제나 학습 능력도 좀 예방하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틱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증상들이 있다 없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B라는 증상으로 바뀌고 또 B가 있다가 또 C로 바뀌고 증상들이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틱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가장 약하고 불편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시작은 보통 이제 뇌랑 가까운 눈에서부터 시작을 많이 합니다. 틱이 시작할 때 뭐 거의 뭐 80% 이상 이 이제 눈 깜빡임으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좀 불편한 쪽으로 증상들이 자꾸 이제 옮겨가요. 평소에 뭐 비염이 있었다든지 뭐 약간 천식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면역 기전이 약했던 친구들은 또 약간 코나 뭐 이렇게 음성 같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틱 증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틱이라는 건 이렇게 증상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치료들은 이 틱이라는 게 뭔가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해서 심리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아정신과에 가면 이제 약물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약물들을 통해서 틱 증상을 좀 억제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틱이 이제 사라지기를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치료들이 좀 가장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이제 치료 방법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유발된 그런 이제 불균형 문제들을 찾아서 그 불균형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신경 발달이 약한 부분들의 이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저희가 쓰는 이제 뇌 발달 한약 처방들이 있어요. 신경의 약한 부분들의 발달을 좀 돕기 위해서 성장 에너지를 공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약한 신경들을 우리가 자꾸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이나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약한 신경들을 이제 찾아서 그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강화하도록 신경들을 사용을 해주면 그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들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틱 증상이 좀 있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틱을 하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좀 유독 또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내성적이거나 좀 예민해서 주변의 시선을 조금 더 의식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틱 증상을 하는 것을 또 참으려고 하면서 틱이 또 심해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한두 마디 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틱이라는 게 이제 뭔가 내가 뭐 감추거나 부끄러워야 될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하잖아요. 기침할 때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고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틱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이제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정작 무엇을 도움을 줘야 되는지 전문가들을 만나도 이렇게 딱히 듣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틱이라는 건 그냥 기다려봐라. 그리고 뭐 운동을 좀 시키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니까 운동을 좀 많이 시켜라.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틱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숨겨야 될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거를 아이한테도 많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틱이 있는 아이들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은 아이들한테는 좀 이제 공유를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노력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영상에 이제 노출되는 부분들, 틱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쪽에 노출이 됐을 때 좀 더 좀 진행되고 안 좋게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좀 잘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일단 답을 좀 드려봤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특증상이 처음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부모님이 되게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이들의 신경계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자극들을 일단 조금 좀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살이 났다. 근데 막 밖에서 뛰어놀진 않잖아요. 그죠? 학습도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 양이나 난이도를 좀 조절해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아이를 조금 좀 엄하게 좀 훈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훈육도 조금 잠시 조금
좀 쉬었다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영상 쪽에 좀 노출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이 나오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사나 전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이때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학원을 바꾸는 것도 굳이 틱이 막 한참 나오고 있는데 그때 또 이제 학원을 바꾼다면 적응 과정에서 틱이 또 심해질 수가 있겠죠. 뇌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제 증상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복귀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